안녕하세요. 네피셜러입니다. 오늘이 첫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소련 경제 초기에는 화랑이었나? 소련 경제 초기에 화랑, 호황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화폐 버블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선 하나의 단일 통화가 형성되면 이 연합 통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보증 설 때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죠. 연대 보증을 사면은 한 사람이 보증을 섰을 때보다 50사람이 연대 보증을 사면은 그 보증의 가치가 올라가죠. 연봉 3천만 원짜리 1인이 1억짜리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고 해봐요. 은행은 좀 망설여지겠죠. 이 사람이 1억을 갚을 수 있을까? 연봉 3천만 원짜리 신용도로. 그런데 그 보증 서는 사람의 인원수가 한 명이 아니라 50명이 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평균 연봉 3천만 원짜리 인원 50명이 연대 보증을 선다면 1억 정도 대출은 쉽게 나갈 거예요. 이런 연대 보증 효과가 통화에서도 일어났고 수련의 연합 통화인 루브라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런 현상은 훗날 유럽연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 결성 후 유로화가 출범했는데 이 단일화폐 유로화는 연대 보증 효과에 의해서 강력한 통화가 됩니다. 달러와 견줄 만한 그런 가치를 갖게 되죠. 하나의 국가가 지불 보증을 하는 화폐라면 그 신용도는 그 하나의 국가 GDP 총량과 비례해서 신용도가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국가가 아니라 50개의 국가가 연대 보증을 서는 통화라면은 50개 국가의 GDP에 비례해서 신용도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높아진 신용도 화폐를 소련의 국가들이 사용했겠죠. 이러한 화폐 고평가는 당연히 소비력을 증가시키죠. 값 비싸진 그 화폐를 가지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국가 간 연대 초기에 나타나는 단합 효과, 으쌰으쌰 효과죠. 어려운 국가, 예전이라면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데 어려운 국가가 이 연합국에 속하게 됨으로써 보다 잘 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니까 저 어려운 국가들을 돕자. 공통화폐인 루브라를 지원해줬죠. 소련의 지원은 연합국 내, 소비에트 연방국 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지 않지만 같은 공산국가인 쿠바나 북한에도 막대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남기고 간 공업 인프라도 있었겠지만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연대 보증 효과가 있는 단일화폐의 화폐 버블과 호혜적인 지원 정책, 크게 이 두 가지가 소련 초기 경제의 화랑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단일화폐를 바탕으로 연방 내에 호혜적인 지원, 호혜적인 투자가 막대하게 일어났겠죠. 고속도로를 깔아준다든지,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다리를 놔준다든지, 여러 산업 인프라들을 지어줬을 거예요. 자본을 지원하고, GDP 항목에는 투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면은 경제는 성장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투자 버블이, 이 투자 호황이 소련 경제 초기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100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120이 나오고 13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을 투자하고 나서 50이 산출되는 거예요. 50을 까먹는 거죠. 소련 초기 경제는 투자가 막 일어나서 100을 쏟아붓고 또 100을 쏟아붓고 100을 쏟아보니까 GDP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하고 돈이 넘쳐나고 돈이 잘 돌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해요. 그런데 이제 산출의 시기가 오고 수확의 시기가 왔는데 투자 대비 산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을 투자했으면은 내가 110을 얻거나 120을 얻거나 그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100을 투자했는데 50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안 일어나겠죠. 100을 여기다 100을 넣으면은 내가 50을 잃게 되는데 50만 돌아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예요. 국가 하나하나씩 지방단체 하나하나가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죠. 안 돌아오니까 손해를 보니까 투자할수록 그러면서 투자도 줄어들고 산출도 줄어들고 계속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붕괴했죠. 소련 경제에서 있었던 이 단기간의 초기 호황이 똑같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도 여러 주변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연합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연합통화인 유로화를 출범했죠. 유로화가 출범하고 나서 초기에는 호황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투자가 증가하죠. 연합화폐, 연대보증화폐가 나타나면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9%의 이자로 국채를 발행했다면은 유로화 체제에 들어가면서 3%의 이자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1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1년에 900만 원의 이자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로화 체제에 들어간 이후는 그리스는 900만 원의 이자로 3억의 대출을 빌릴 수 있게 됐어요.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예전에 1억 대출 받던 사람이 이제는 3억 대출 받아서 빚잔치 하는 거죠. 잔치 벌이고 투자하고 쓰고. 그런데 그게 그 투자 대비 산출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게 유럽 금융위기의 원인입니다. 통화 버블을 통해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렸지만 산출의 시기가 왔을 때, 수확의 시기가 왔을 때 예금 이자 미만의 산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자를 갚을 수 없고 채무 탕감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련 경제 초기의 호황이나 유럽 경제 초기의 호황이나 연대보증 통화의 버블이었을 뿐이에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소련 경제 초기 호황은 왜 일어났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